안녕하세요. 청학담지기 인테이커 주쌤입니다. 오늘은 매우 오래전 인테이커 주쌤이 생각했던 학교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학교에 대한 정의를 각자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학교란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PPT는 거의 한 15년 전에 제가 또 과제를 준비하면서 했던 거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거를 다시 열어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제 스스로에게 좀 인상적인 느낌을 받아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부끄럽지만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학교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를 고민하면서 막연히 스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고요. 하나의 철자에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 스쿨은 저에게는 스트레스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학교는 저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었어요. 물론 요즘 친구들도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또한 한편으론 학교에서 누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학교는 놀러 가는 곳이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거의 학교가 놀이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제가 생각했던 스트레스가 많은 학교의 공간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학교보다는 학원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아마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C라는 단어로 제가 내린 정의는 crazy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전학을 3번이나 갔던 사람이에요. 물론 내향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형제가 많은 집에 자라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전학 갔던 3번째 학교에서는 첫날부터 저를 조금 이렇게 장난치는 학생이 생겨서 굉장히 힘들게 보냈던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게 돼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사춘기가 오는 바람에 정말 혼란 그 자체의 10대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학교는 정말 크레이지한 그런 공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H라는 단어에 있어서 그때 저는 하이드라는 의미로 학교를 표현했던 것 같고요. 숨고 싶다, 나를 숨기게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가 모든 것이 개방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 개방으로 인해서 수치심과 자존심과 자존감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수치스럽게 느끼는 공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너무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사춘기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 자체가 평범하게 돌아가지는 않고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쏠려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한편으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학교가 약간 히든 스팟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다고 굉장히 은둔형처럼 학교를 숨어서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은 학교에 가면 나를 좀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올드라는 단어를 택한 이유는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학교는 너무 오래된 곳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의 어떤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나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식, 들어주지 않는 분위기, 친구들과도 결이 다른 친구들은 당연히 뭐 갈라지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학교의 발전 속도와 나의 성장 속도와 친구들의 성장 속도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학교는 나와는 조금 동떨어진 곳에 올드한 느낌의 어떤 체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표현한 두 번째 단어 아웃이라는 것은요. 학교를 가요. 저는 강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나 어떤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사실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아요. 근데 학교에 가면 너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뭔가 일괄적으로 교실에 앉아서 받는 수업들이 나랑은 맞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고, 하지만 이 아니라는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 고립되는 상황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각도 하지 않고 학교를 정말 열심히 가는 학생이었는데 항상 학교에 도착하는 순간 빨리 나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다니는 내내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L 마지막 단어는요. 제가 루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상실감을 표현하는 단어였고요. 저는 어떠한 부분이 가장 상실이 컸냐면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생각한 적도 물론 있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면 이제 꼬리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반장을 시켜서 꼬리표를 갖고 아이들의 점수를 확인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1번은 몇 점, 2번은 몇 점 이렇게 하고 뭐 정정할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찾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상당히 그 순간이 되게 불쾌하면서도 저렇게밖에 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을 했던 학생이었고요. 그렇게 순간에 놓여짐으로 해서 엄청난 상실감과 자격지심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해서였다기보다 사고방식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에게 인격이란 거는 거의 없었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체벌이 정말 심했었거든요. 여학생, 남학생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진짜 체벌을 당하다 고막이 터지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저도 한번 선생님의 어떤 명령을 어겼다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대걸레의 봉으로 맞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맞을 일은 아니었는데 맹목적으로 학교에서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교육의 시스템은 진짜 무섭게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자리 잡아서 저를 좀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을 루즈, 실패, 상실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긍정의 의미는 저는 shar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학교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감정과 어떤 행동과 나의 일상을 또래 친구들과 선생님과 공유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5분씩 수업이 늘어나잖아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나의 일거수일투족과 성장 과정을 공유하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를 반드시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티컬이라는 단어를 제가 적용해 보았는데요. 무슨 의미냐 하면 그래도 요즘 학교는 이런 크리티컬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토론 수업도 있고 수행평가라는 게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물론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께서 학생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고가 풍부해지고 사고의 확장이 넓어지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정말 훌륭한 교육의 어떤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크리티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스쿨 중에 H, hear를 제가 표현을 했고요. 이건 듣다라는 의미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듣다가 뭐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큼 가장 소중한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주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친구들을 만나면서 너는 어떤 친구가 제일 좋니?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8명은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토를 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친구요. 이 말인즉슨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너무나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많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또 일방적인 소통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학교라는 곳은 그래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듣고 서로 나누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많이 들어줘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스쿨에서 오너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단어가 주는 보통의 일상적인 의미가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특별한 곳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특별한 건 말 그대로 일상을 살다가 한두 번 겪을 만한 거지 사람은 보통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일상적이지 않으면 아이들과 선생님은 동시에 같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요즘의 긍정의 의미로 제가 학교를 조금 바라보자면 일상적인 학교의 모습을 그래도 담으려고 하는 시대가 조금은 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요인은 지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일상적인 모습을 좀 더 크게 키워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또 다른 이니셜 O에 대해서는 제가 on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건 진행형, 진행 중 이런 의미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된다는 의미의 그런 on의 느낌도 있지만 학교는 나의 성장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나의 성장보다 더 빨리 앞서가서 진행형으로 성장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학생보다 학교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건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요.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정말 총각을 다툴 정도로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어른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진짜 점점 아이들과의 소통의 갭 차이는 이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와 나와의 진행형의 관계로 오늘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라이프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학교는 삶이자 가치가 돼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추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정말 무섭고도 재미있었던 게 그때 친구들이랑 경험했던 어떤 특별한 상황들을 사회생활하면서 똑같이 경험하게 되고 장소와 시대와 사람만 바뀌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모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춘기 시절의 학교는 삶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얘기를 꺼내다 보면 너무들 쉽게 그땐 그랬지. 그땐 참 어리석었어. 그땐 어렸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때와 별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나이가 들고 어떤 사회적 스킬이 좀 늘어나서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원래 신념과 가치는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바뀌었다고 착각을 하면서 자신을 조금 더 우위에 두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학교에 대한 인테이커 주쌤의 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얼마 전에 걸린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픈 내내 이번 주에는 무엇을 올려야 하는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아팠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안 나았을 수도 있지만 제 스스로에게 지키는 약속과 또 그 약속을 알고 계신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오늘 짧은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